이런 갯장어를 낚시해서 일일이 분리하는 대신 박아놓은 칼에 걸어 낚시 줄째로 잘라버립니다. 이게 다 부족한 일소를 채우기 위한 갯장어 부부들의 지혜이겠죠.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갯장어 덕분에 부부들의 작업은 밤이 새도록 계속됩니다. 흩어졌던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 모입니다. 한 동네 사람들이라 이렇게 함께 모여 식사를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지난밤 잡은 갯장어가 오늘 반찬거리인 모양인데 녀석들 아직도 팔팔합니다. 울고 이런 거 찌개. 누우면은 피가 나고 겁나게 아파요. 고기가 억시예요, 억시. 수십 년 장어를 다뤄온 능숙한 솜씨로 장어를 손질합니다. 민물장어나 먹장어는 주로 구이로 즐기지만 바다에서 잡은 자연산 갯장어는 신선한 그대로 회를 쳐서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약간 이 장가시가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썰으면은 부드럽지요. 갯장어 회는 거친 물살과 갯벌을 휘저으며 단련된 탱탱한 살과 또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우러나는 잔가시의 맛이 어우러져 여느 생선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오묘한 맛을 냅니다. 이번엔 갯장어를 껍질째 썰어냅니다. 이렇게 껍질째 먹는 게 건강에 더 좋다고 하죠. 회 무치면 껍데기 채야 맛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니 맛있어요. 가진 양념과 신선한 채소를 넣고 버무리는 것은 여느 회무침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만 마지막 활용점정 고흥산 유자로 마무리를 합니다. 유자를 조금 넣으면요 회에다가 해무침에다가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어요. 껍질째 버무린 갯장어 회무침은 영양뿐 아니라 회와는 또 다른 식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갯장어 부부들의 선상만찬이 시작됩니다. 옹기종기 모여앉은 모양새가 마치 친목 계모인 자리 같습니다. 고생한 아내를 위해 정성껏 쌈을 싸서 입에 넣어줍니다. 옳지. 아마도 이 속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함께 담겨 있겠죠. 맞나요? 밤샘 작업의 피로도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밤에 작업을 이렇게 9시부터나 8시부터 이렇게 하고 새벽 3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 장어를 먹고 작업을 하면은 피곤이 덜해요. 그래서 이거 더 좋은 줄 알아요.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갯장어의 효능을 잘 알고 활용해 왔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갯장어는 소양증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결핵을 앓고 난 환자에게도 보양 음식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갯장어의 영양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비타민 A 함량이 우수식품으로 잘 알려진 고등어나 돼지고기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칼슘 함량도 역시 갯장어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갯장어에는 단백질이나 지방질, 비타민들이 많아서 원기 회복에 좋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으로서 꼽을 수가 있고, 이 뱀장어나 붕장어, 먹장어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게 특징이죠. 특히 지방산은 EPA라든가 DHA 같은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동맥경화나 혈전에도 효과적이고, 피부에 윤기를 준다든가 관절을 윤활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비타민 A는 시력 증진을 해주고 야맹증에도 효과가 있고, 또 비타민 E가 많아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피부 미용이나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이게 장어란 녀석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실 생긴 게 좀 흉물스럽죠. 이 생김새 때문에 그 옛날 지체 높으신 분들이 그리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의미하는 용하고 비슷하게 닮았다고 해서 그냥 궁중에서는 금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게 비늘도 없고 또 손에 잡으면 막 진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흉물스럽다고 해서 양반들도 먹기를 꺼려했다고 하죠. 그런데 갯장어의 이 진득진득한 진액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고 하는데요. 과연 사실인지 그 정화 능력을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갯장어 몸에서 분비되는 점액질을 따로 채취했습니다. 이것을 황토물이 담긴 2개의 비커 중 한 곳에 부어보았습니다. 잠시 시간이 경과하자 갯장어의 점액질을 넣은 한쪽 비커에 물이 눈에 띄게 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황토물에 갯장어를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장어를 넣은 황토물에서는 점점 황토 흙들이 뭉치면서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성질은 우리 몸 안에서도 비슷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미우신은 보통 동물이 외분비샘에서 분비되는 점질성 당 단백질로 막을 형성하여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윤활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우신은 콜레스테롤 저하작용, 위벽 보호작용, 해독작용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갯장어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민물장어, 꼼장어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갯장어라는 이름은 바로 이빨 모양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갯장어를 견하려 속명 개장어라고 하며 그 이빨이 개처럼 고르지 못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장어라 불리는 갯장어는 무엇이든 잘 무는 습성 때문에 일본에서는 문다는 뜻의 하모로 불립니다. 주로 바닷가 갯벌 속에 삽니다. 넙대대한 이 녀석은 먹장어 혹은 꼼장어라고 불리는 것인데 포장마차에서 만날 수 있죠. 다른 장어류보다 진화가 덜 된 원시어류의 일종입니다. 민물장어라고 불리는 뱀장어는 우리가 음식점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원래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오지만 요즘엔 강 하구 뚝이 막혀 대부분 양식되고 있습니다. 갯장어와 가장 구분하기 힘든 것이 바로 깊은 바다에서 사는 붕장어입니다. 몸통 옆에 구멍이 있는 게 특징인데 일본에서 아나고라고 불리는 종류입니다. 갯장어는 우리나라에서도 고흥군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와 동중국해, 일본 남부 해안에서만 서식합니다. 고흥 사람들은 갯장어가 잘 잡히는 이유를 갯벌에서 찾고 있습니다. 물살이 거칠고 단단한 고흥의 갯벌이 이 속에 사는 갯장어의 살을 더욱 차지게 만든다는 거죠. 고흥 쪽에서 아마 모래라든지 그 수심이 가장 적당하고, 그리고 서식 환경에 가장 좋은 모래라든지 뻘 이런 것들이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육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갯벌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